자, 이번 시간은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기 중의 수증기. 자,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제 포화라는 의미와 이제 불포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일정량의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이 수증기는 그치, 한정돼 있지, 그치,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이제 더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대기 중의 수증기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이야. 그치?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 기준 중요합니다.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 지금 여기에 그래프가 나왔는데 가로축은 기온축이고 세로축이 수증기량축인데, 자, 일단은 5일 때 5.4, 15도일 때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양이 10.6, 그 다음에 25도일 때 그 다음에 뭐 2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일단은 좀 해석할 때 이 자료를 보고 좀 해석을 해드릴까요? 가로축은 기온축이야, 그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 갈수록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지금 이 그래프 자체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5일 때 5.4, 그지? 15일 때 10.6, 25일 때 20, 그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요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로축이 이제 수증기량 축이고, 가로축이 무슨 축? 기온, 그치? 기온이야, 기온. 그러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뭘 보냐면, 자, 지금 어느 임의의 점 여기가 A가 있다라고 치자, 그지? 그러면 요놈을 수직으로 쭉 내리면 요게 기온축이잖아, 그지? 여기하고 만나는 요 지점이 A 공기의 현재, 그지? 현재 기온이야, 그지? 기온이고, 그 다음에 요 기온에서 얘가 쭉 내려가면 요 선하고 만나잖아, 그지? 이게 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위로 올라가도 만나면 포화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는 이런 모든 점들은 다 무슨 상태를 이야기한다? 포화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보다 이제 위쪽에 있는 거 있잖아, 그지? 위쪽에 있는 요 지점의 모든 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과포화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은 이제 불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자, 일단 C라는 놈부터 보자. C는 현재 자기의 온도 얼마니? 25도야, 그지? 그래서 25도에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 만나는 점, 그지? 여기에 요 수평으로 그었을 때 요 축이 지금 수증기량이니까, 그지? 이때의 이 20.0g/kg이 25도시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값이고,
그 다음에 자 C라는 놈 지금 요 놈을 가지고 하잖아. 그지? 요 놈의 현재의 자기 위치야. 그지? 쭉 당기게 되면 요 세로축 있잖아. 그지? Y축하고 만나는 점에 있는 요 숫자. 요게 뭐야? 수중기량이잖아. 그지? 얘가 무슨 수중기량입니까? 실제 수중기량이야. 그지? 이놈이 가지고 있는 실제 수중기량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온도를 쭉 올렸을 때 만나는 요 점에서 쭉 가보면 여기 있는 수중기량이 있잖아. 그지? 이게 무슨 수중기량이다? 포화 수중기량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포화 수중기량 곡선 해석을 할 때, 자, 해석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아이고, 잘 안 지워지네. 자, 그 다음에, 왜 이게 안 돼? 오브젝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 그래프, 수중기량 그래프 이해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의의 점을 쌤이 한번 찍어볼까? 여기에 점을 D점이라고 한번 놔둘게. D점. 자, D점에, 그러면 D점의 현재 온도는 얼마야? 쭉 내려보면 여기가 30도. 그지? 요놈의 포화 수중기량은 어떻게 합니까? 쭉 올렸을 때 포화선하고 만났을 때의 요 값이 이게 포화 수중기량이고, D점에서 요놈의 요 위치에 있는 요 수중기량이 뭐야? 실제 수중기량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요 부분만 잘 기억해 두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 A는 지금 기온이 15도. 그 다음에 실제 수중기량은 수평으로 쭉 갔을 때 자기 위치 10.6. 그 다음에 포화 수중기량은 포화선하고 만나는 지점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고. 자, B라는 지점은 갑니다. B라는 지점은 자기 온도 얼마예요? 25. 실제 수중기량 수평으로 20. 요 포화선하고 만나니까 실제 수중기량과 포화 수중기량도 똑같지. 그지? 그 다음에 C는 자 현재 자기 온도 수직 아래로 내리면 25도. 자 바로 고해에서 수평하면 실제 수중기량. 그 다음에 쭉 올려서 포화선하고 만났을 때 이 수중기량 이게 뭐가 된다? 포화 수중기량이 된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석할 때 오른쪽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요 선의 자 위쪽 부분은 다 뭐야? 위쪽은 다 과포화 상태고, 그지? 요 아래쪽은 무슨 상태다? 불포화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예요? 포화 상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상태인 공기. 자, 이 공기가 이제 불포화 상태인데, 포화선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경로가 두 가지야. 위로 올려도 되고 수평으로 꼬아도 되고. 그지? 그래서 수평으로 내리는 거는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보세요. 아, 온도를 낮추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 Y축으로 올리는 것은 수중기량을 늘려주는 거지. 그지? 수중기를 더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슬점. 자, 이슬점. 자, 이슬점 하면 이슬 자체가 뭐야? 물방울이야. 그지? 물방울. 이슬 자체가 뭐라고요? 이슬 자체가 액체인 물방울이야. 그지? 그러면 이슬이 생긴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을 해서 자 물로 변하지. 그지? 그때의 점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슬점이야. 그지? 그래서 우선은 응결이라는 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고,
있을 점 이런 정의들은 잘 외워둬야 되겠지. 공기가 냉각되어서 식어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있을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있을점 변화 요인. 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있을점이 높다. 자, 이 표현을 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리면 자, 이렇게 포화선을 하나 그리고 자, 실제 수증기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자, A를 여기다 찍고 B를 여기다 찍으면 자, A는 현재 실제 수증기의 양이 얼만큼이야? 요만큼이야. 그지? 그 다음에 B라는 친구 실제 수증기량이 요만큼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A의 이슬이 생기는 온도 잘 봐. 온도가 내려가다가 포화선하고 만날 때의 온도가 이게 A의 이슬점이고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또 온도가 내려가다가 포화선하고 만났을 때의 요 온도가 누구야? B의 이슬점이지, 그치? 그럼 온도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누가 이슬점은 B가 더 크잖아, 그치? 근데 B가 더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았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냉각되어서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수증기 형태로 가질 수가 없어, 그지? 그럼 그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물방울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응결되는 양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원래 공기가 그치? A 공기의 이슬점은 온도를 냉각시켰을 때 이슬이 생기는 온도 이게 20도시고 그지? 이때부터 응결이 시작돼.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가 얼만큼 가지고 있었어? 14.7을 가지고 있었어. 그지? 그런데 온도를 어디까지 냉각시켜버릴까? 10도씨까지 확 낮춰버려. 그지? 그러면 뭘 보면 좋냐면 10도씨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을 봐봐. 얼마니? 7.6. 아, 처음에는 14.7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도를 10도씨로 낮추니까 7.6밖에 수증기로 못 가져. 그지?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물방울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물방울이 되는 양이 응결량이야. 그지? 그러면 14.7 마이너스 7.6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을 때, 자, 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세요. 뭐냐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꼴 실제 수증기량이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이해를 하고 외우세요. 이슬점에서의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다. 자, 여기 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자, 포화선이고 이제 가로는 온도, 세로는 수증기량 이제 따로 안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 얘 A 공기를 또 여기 놔둘게. 그치? A 공기를 자, 온도를 낮추면 여기가 그치? A의 뭐가 된다? 이슬점이 되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자, 요 온도가 지금 이슬점이야. 그러면 이슬점에서의 쭉 올리면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그치? 요 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A의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하고 똑같잖아. 그지? 똑같이 실제 수증기량하고 어떻다고 해서 똑같다. 그지?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실제 수증기량이 만약에 어렵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야, A가 여기 있어. 실제 수증기량 쫙 수평으로 꺼서 그 위치.
B 여기 있다. 그러면 수평으로 꺼서 요 위치가 실수. 여기 있다. 그러면 쫙. 그지?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은 수평으로 껐을 때, 그지? 그 값이야. 수평으로 껐을 때 만나는 그 점의 값이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쏙쏙 기본적인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취두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포화 상태의 공기에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이런 개념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 뭐라고 했어?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무엇이 높을수록, 그치, 그래프를 보면, 그치, 요 그래프를 보세요. 요거를 보면, 뭐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그치,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뭐라고 얘기하니? 이슬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 요점 정리야, 사실은. 그거 풀어보시고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말 좀 어렵게 나올 때 이거 중요하지. 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그 다음에 무슨 양?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지? 이게 응결량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또 하나 설명을 해줄게. 이거 응결량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A가 여기 있으면 A가 여기에서 20이라고 치고, 그지? 현재 20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 온도에서, 그지? 요 온도에서 1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A라는 요 온도에서 요 위치까지 온도를 낮추면 이제 처음에 있던 양이 여기에서 취두로 가질 수 있는 양이 얼마밖에 없어? 10밖에 없지, 그지? 그럼 요 폭이 응결량이 된다라는 얘기지. 됐나요? 자, 대기 중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자, 일정량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슬점.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헷갈린다 싶으면 다시. 자, 이슬점, 어떤 공기 A, B가 있으면, 그지? 이슬점은 누가 결정을 하니?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결정을 하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것은 기온입니다. 기온, 그지?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틀렸고,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이슬점은 누가 결정한다? 현재 수증기량이 결정을 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요거 개념 되게 중요하네. 그 다음에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지, 그지? 꼭 기억해 두시고. 기본 개념 문제 치고는 조금 괜찮은 문제들이 많네요. 자, 이런 친구들 또 보세요. 자, 비공기 여기 있네, 그지? 쭉 내려, 그지? 그러면 이게 현재 기온이야, 그지? B는 현재 기온이 몇 도? 30도시. 실제 수증기량 삑 수평으로, 그지? 그럼 얼마야? 20. 좀 간단하게 쓸게.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올려서 포화됐을 때, 그지? 그때 수증기량이니까 27.1. 그러니까 수증기량을 보면 여기 있는 값을 봐야 되고, 온도를 보면 무슨 점점점은 이쪽을 봐야 돼. 가로축을 봐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이슬이 생길 때 온도를 내렸을 때 포화될 때의 그때의 온도가 이슬점이지, 그지? 25도씨.
자, 그래서 이 그래프 2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아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네, 그지? 자,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작은 거. 뭐, D는 여기, 그치? 수평으로 쫙 껐을 때 제일 낮은 게 누구야? D가 되겠네, 그치? D.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그 온도만 똑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아. 얘는 여기고. B라는 놈은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으면 자기 온도, 그치?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그 점에 있는 숫자가 제일 크면 클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큽니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 상태의 공기는 요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포화 상태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A. 그 다음에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요 선상이 포화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쪽이 과하게 있잖아, 과포화하고 이쪽 아래에 있는 점이 불포화야, 그치? 이거 다 불포화네. 그러면 BCD가 다 불포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작은, C는 얘가 이슬점, 맞지? C는 얘가 이슬점. 그 다음에 BA는 요게 이슬점이야, 그치? 그럼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제일 낮은 얘가 되겠네.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공기를 위에 그림, 요거 비공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이 30도씨에서 몇 도씨로 낮추거나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냥 봐. 포화가 되려면 온도를 낮춰도 되고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30에서 25네. 35에서 25도씨로 낮추거나 수증기를 요 위치에서 여기 20에서 27.1까지 플러스 얼마가 됐습니까? 7.1이 됐네, 그치? 그러면 얼마를 공급한다? 7.1g을 더 공급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이 공기가 B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였어? 20.0이었잖아, 그치? 20.0에서 그 다음에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0.6이었잖아, 그지? 10.6을 빼게 되면 9.4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대기 중에 수증기, 자, 포화 수증기량과 이슬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